흔히들 나는 식사를 정말 새 모임만큼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꽤 많으시거든요.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이지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제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밥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잘 드셔야 오히려 살이 더 잘 빠집니다. 보통 다이어트 프로그램들 보면 식단이 엄격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쉽게 지쳐서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소위 입 터진다라고 폭식 증상이 중간중간 찾아오게 되고 결국 다이어트를 중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이어트 할 때 식습관에서 중요한 것은 안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을 것이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탄수화물 양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이 탄수화물 양은 체중에 따라 반드시 섭취하는 양이 달라집니다. 몸무게가 80kg대인 분들은 무조건 한 공기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70kg대의 분들은 3분의 2공기 정도는 반드시 드셔야 된다. 그리고 60kg대의 분들은 반 공기는 반드시 밥을 드셔라. 이런 식으로 식단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왜 밥을 먹어야 하냐면요, 일단 밥을 제한하게 되면 다른 어떤 식으로든지 꼭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거든요. 근데 복합 탄수화물이 아닌 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기타 액상과당 등이 함유된 단순 탄수화물을 자주 또는 많이 섭취하게 되면 다이어트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밥을 제대로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대사량이 잘 늘지가 않습니다. 흔히들 나는 식사를 정말 새 모임만큼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꽤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사량을 잘 끌어올려 줘야만이 살이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작업을 한약을 통해서 체질 개선을 해드리는 건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복합 탄수화물을 잘 먹어야 효과가 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탄수화물을 잘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탈모라든지 여성분들의 경우 무월경, 생리불순과 같은 부작용이 잘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는 절대 제한하면 안 된다. 오히려 복합 탄수화물을 정해진 양을 잘 먹는 게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면서 식단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운동은 당연히 하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유산소 운동이든 무산소 운동이든 현대인들은 워낙 좌식 생활을 많이 하고 활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땀이 가볍게 날 수 있는 강도로의 매일 아니면 최소 주 3회 정도의 30분 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오셔서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요, 의지에 넘쳐서 이것저것 좋은 거는 다 하고 싶어 하십니다. 식단은 뭘 안 먹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약은 또 이렇게 복용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계획했다가 잘 지켜지지 않게 되고 작심삼일하게 되고 포기해버리고 또다시 시도하고의 반복이 되면 소위 말해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한약은요,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현대인 분들에게 맞춰서 처방이 되거든요. 바닥에 떨어진 신진대사량을 높여줘서 일종의 운동 효과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해오시던 분이 아니시라면 운동과 한약 치료를 병행했을 때 초기에 몸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의 경우에는 일종의 보상 심리가 발동되잖아요. 나 한약도 먹고 오늘 이 정도 운동도 했으니까 이만큼 더 먹어도 될 거야. 실제로 운동을 하게 되면 입맛이 더 당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녁에 운동하고 와서 밤에 야식 먹고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다이어트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저는 먼저 첫 달에는 운동을 권고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주에서 4주 정도 거치면서 살이 좀 많이 빠졌다, 원하는 체중이 되었다 하시면 그때부터 운동 강도를 서서히 올리시는 것을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다이어트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두통이나 속 울렁거림, 어지럽거나 입이 마르거나 변보기가 어렵다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일단 대사량을 끌어올리다 보면 초기 일주일 정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보통은 일주일 내에 완전히 사라지거나 약을 복용하시면서 서서히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약의 부작용을 완만하게 보완할 수 있는
보조적인 약제들을 같이 포함해서 처방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몸에 맞춰서 잘 진단한 후에 본인 몸에 맞는 적정량으로 복용하시게 되면 부작용 없이 보다 효과적으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 많이들 갖고 계시는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잘못 먹는다고 해서 또는 생활 습관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 몸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차 누적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만성염증 상태, 곧 비만 상태로 발전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게 체질이 정체되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체중계의 수치만으로 다이어트의 성패를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 처방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본인 몸에 잘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건강과 아름다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